네, 안녕하세요. 민기쌤입니다. 이번에 학원에서 칠판을 바꿨어요. 칠판을 바꿨는데 선생님이 아직 몰랐던 거죠. 이번 주에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되리라는 줄. 그래가지고 아직 이 칠판 빔 프로젝터를 100%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바탕에 이렇게 흰색으로 거꾸로 채워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그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냈어요. 검은색 칠판에 흰색으로 빔을 써서 거기다가 다시 검은색으로 글씨를 봐야 되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선 좀 보기에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이번 주말 수업부터는 한번 다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인문예술 10강입니다. 10강. 빠르게 내용 파악하고, 이것은 이제 그 글이 딱 명확하게 딱딱딱딱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중요 정보를 파악하고 넘어가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기원전 5세기 초부터 나옵니다.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는 도시 국가 중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주축이 돼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전성기를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뒤에 나오면 건축물 얘기를 하죠. 아크로폴리스에 지금 건축물이 세워진다. 어떤 건축물? 고대 그리스 미술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세워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크로폴리스의 내용이 뭐냐, 아크로폴리스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이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정치, 종교 중심이 됐던 언덕이 성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파괴됐습니다. 이것은 페리클레스 시대의 대규모 재건 사업이 진행되었다. 자, 이때 파르테논 신전이랑 에레크테이온 신전 등 고전기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이때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 에레크테이온 신전 이러면서 그 뒤에 문단 나오는 거 보니까 신전은 이라고 하고 있죠. 신전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 보면은 엔테블러처, 주두, 주신, 원주, 그다음 주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 주신, 주추, 주신, 주두, 엔테블러처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면 도리스식 주범 얘기가 나오고, 도리스식 주범. 이 주범은 초기에는 후대로 갈수록 이 건축물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꼽힌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이 신전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쭉 보면은 에레크테이온 신전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신전 두 가지를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해줬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 신전, 요 신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우리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신전은 숭배의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7세기경부터 석조 신전들이 건축되기 시작했다. 신전은 사각형 형태의 본체 외부를, 자, 본체 외부는 사각형 형태래요.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다수의 기둥인 열주. 이 열주가 둘러싼 구조다. 자,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있으면 이 기둥들이 빠빠빠빠빠빠빠 세워지는데 그것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열주. 그리고 여기서 이 구조에서는 기단, 주추. 자, 얘기 나오죠. 기단, 주추, 그 다음에 주신, 주두도 나오네요. 주두와 같은 기둥 각 부분과 엔테블러처라고 나옵니다. 이 엔테블러처의 결합이 외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는 이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요? 신전의 구조에서는이죠. 신전의 구조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읽으면 될까요? 기둥의 각 부분과 그 다음에 엔테블러처의 결합이 외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면 여기까지 읽은 거 끝이죠. 신전은 기둥의 각 부분이랑 엔테블러처의 결합. 자, 그러면 여기서 기둥의 각 부분은 또 어떻게도 나뉠 수 있다고요? 기단, 주추, 주신, 주두.
이런 것들이 기둥의 각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한 기둥 건축 양식의 기준인 주범이 만들어졌다. 자, 여기서 이 주범이란 얘기가 뒤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도리스식 주범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 주범이라는 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주범의 뜻이 뭐라고요? 주범의 뜻은 본보기가 될 만한 기둥 건축 양식의 기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 볼게요. 첫 번째로 나온 거 주범이 뭐라고요? 주범은 기준. 어떤 기준? 기둥 건축 양식. 기둥 건축 양식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주범은 기둥과 엔테블러츠의 결합해서 구조상, 장식상의 일정한 기준을 뜻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상이라고요? 그렇죠. 구조상. 하나 더 뭐라고? 그렇지. 장식상.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둘로 나뉘는 것 같아. 어떻게 둘로 나뉘어요? 도리스식이랑 이오니아식으로. 그 다음에 또 크린토스식이 나오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다시 뭐라고요? 도리스식이랑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 근데 여기서만 기억이랑 니은이 걸쳐져 있네. 그 다음에 크린토스식이 있어요. 이렇게 크린토스식이 아케이키 이후엔 고전기에 등장했다. 자, 그러면 이거 세 가지로 나뉘는 거죠? 세 가지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어떻게? 도리스식. 그 다음에는요, 이오니아식. 마지막 하나요? 그 다음에 코린토스식입니다. 이오니아라고 하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아이오니아군요. 네,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도리스, 이오니아, 코린토스식 주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기둥의 머리 부분. 자, 기둥의 머리 부분이 주두 장식이지만 그리스 건축 주범의 핵심은 주두 장식뿐만이 아니라 기둥과 지붕, 건물 하부 구조 전체의 조합 방식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주범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 장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조합. 근데 여러분,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건 뭐라고? 그렇죠.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건 요거죠. 주두 장식. 근데 여기서 주두가 뭐라고요? 기둥의 머리 부분.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요? 조합.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벌써 하나 끝났습니다. 한 문단이 끝났어요. 매우 쉽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 도리스식 주범에서는 이라고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문단에서는 어떤 게 나온다고요? 도리스식 주범에서는 그 뒤에 나오는 건 이오니아식 주범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 문단에서 도리스식 주범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에 결국 마지막에 뭐 이오니아식으로 꾸며졌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도리스식 주범에서는 기단 위에 주추 없이 기둥을 세운다. 주신이 뭐라고요? 기둥 몸체. 자, 그러면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 이 주두가 위에 기둥의 머리 부분, 주신이 기둥 몸체. 여기에 세로홈은 날카롭고, 자, 주두는 사각형의 석판과 방석 모양의 구조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부터 그 다음에 또 이렇게까지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도리스식 주범. 도리스식 주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도리스식 주범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신이 기단 위에 주추가 없고, 주신이 날카롭고, 주두는 뭐 이렇게 돼서 단순한 형태.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작달막하고 육중한 인상을 주었다. 그렇구나. 후대로 갈수록 늘씬하고 유려한 형태로 변화했다. 작달막한 거에서 늘씬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자, 작달막에서 늘씬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도리스식 주범의 다른 개념들은 어디 나온다? 위에 나온다. 알겠죠?
그래, 여기서 도리스식 주범이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뭐가 있다? 여기 나오네요. 파르테논 신전 얘기가 나오네요. 파르테논 신전.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얘기 나오고, 배흘림 기둥 양식이란 게 나오네요. 엔타시스라고 불리는 배흘림 기둥 양식은 한 세기 전부터 도리스식 건축에서 사용이 되어 왔다. 근데 이 신전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완화되었다. 그럼 봐봐. 이 파르테논이라고 하면요. 엔타시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인다. 완화되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도리스식 건축에서 처음에는 어떤 것이 사용됐다고요? 배흘림 기둥 양식이란 것이 처음에 사용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파르테논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 거의 눈에 띄지 않아.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완화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도리스식에서는 뭐가 있다고 하면 되겠죠? 파르테논. 파르테논인데 이 파르테논에서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배흘림 기둥. 배흘림 기둥을 안 한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둥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 중앙을 향해 조금씩 안쪽으로 기울어지다가 기단 역시 양쪽 끝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아래쪽으로 휘어있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문제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비교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둥들의 모습. 기둥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러다가 휘어있다. 뭐라고요, 이게? 기둥의 방식. 그 다음에 나오죠. 이러한 방식은 매우 미세해서 유심히 보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 어떻게? 우아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나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나오는데 파르테논 신전은 배흘림 기둥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둥들은 이렇게 휘어있다. 이런 방식은 매우 미세해요. 매우 미세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아하다. 아시겠죠? 이 신전은 외부의 열주, 앞에 있었죠? 열주의 도리스식 주범을 사용해서 도리스식 신전의 걸작으로 꼽히지만 그런데 걸작으로 꼽히긴 하지만 셀라의 외벽 상부 프리즈와 후실의 기둥은 이오니아식으로 꾸며졌다. 여기서 보면은 이 전체가 다 도리스식이란 건 아니고 이오니아식이 조금 몇 퍼센트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 이오니아식 주범이 나옵니다. 이오니아식 주범. 이 이오니아식 주범에서 주두는 양쪽에 소용돌이 형태의 장식이 달려있으며 프리즈에 길게 연속된 뭐예요? 부조가 배치된 경우가 많다. 기둥 몸체의 세로움 또한 가장자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면서 도리스식과 비교했을 때 기둥 높이에 비해 지름이 작아서 기둥이 가늘어 보인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쫙부터 쫙까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렇죠. 이오니아식 주범의 특징 정도라고 하면 되겠죠. 특징이 길어요. 주두, 기둥 몸체, 그 다음에 기둥이 가늘어 보인다. 이 주범이 도리스식보다 그 아래 볼게요. 넘기겠습니다. 이 도리스식보다 어떻대요?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뭐가요? 이 때문이 뭔데요? 이 때문. 높이에 비해 지름이 작아서 기둥이 가늘어 보여. 이게 이 때문이다가 요거가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 이거.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라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높이에 비해 지름이 작다. 그래서 기둥이 가늘어 보인다. 아크로폴리스에서 이오니아식 주범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은 에레크테이온 신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에레크테이온 신전이 보인다. 그러면 이오니아식도 지금까지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대표적인 건축물은 뭐가 있다고요? 에레크테이온. 자, 넘어가 볼까요? 에레크테이온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비롯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신들과 영혼들한테 봉헌된 신전이다. 여러 개의 셀러가 합쳐진 독특한 구조.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에레크테이온 신전의 그 특징 또한 쭉 나오고 있죠. 이 신전의 북쪽 현관과 동쪽 외부는 유려한 형태의 이오니아식 열주로 장식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남쪽 현관을 떠받치고 있는 6개의 카리아티드로 유명하다. 그 뒤에서 문제 나오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린토식 주범. 코린토식이 아니죠. 코린토스식 주범. 아까 우리가 주범이 3개가 있었어요. 하나, 둘, 3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하나만 더 정리하면 이게 뭐라고요? 여러 개 셀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이거 유려한 형태의 이오니아식 열주. 그러면 외부가 다 열주로 장식되어 있으며 6개의 카리아티드도 있다. 카리아티드까지 있구나. 우리가 그 다음에 코린토스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코린토스식 주범이다. 이게 나오죠?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아칸서스 잎사귀, 팔매트, 소용돌이 장식들이 복잡하게 결합된 주두 모양이다. 여기서 코린토스 주범의 가장 큰 특징은 주두 모양. 여기서 이렇게 그 밖에도 전반적인 조합에서 훨씬 더 화려하고 장대하며 복잡하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코린토스는 뭐라고요? 코린토스는 제일 화려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장대. 마지막으로 복잡하다. 이 주두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여 로마 시대의 주류로 자리잡게 된다. 아테네에서 코린토스식 주범이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올림포스 제우스 신전이래요. 자, 뭐라고요? 올림포스 제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말들이 나오죠? 특히 여기서 올림포스라고 하면 그 EBS 교재 중 하나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고전기 이후인 헬레니즘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 이 신전은 기원전 6세기에 작공될 당시에는 도리스식이었으나 근데 마지막에 공사가 재개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코린토스식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어. 왜 그러냐? 그 시기가 기원전 2세기경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변경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시기가 기원전 2세기경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 기원전 2세기경에서는 무엇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올림포스 제우스 신전에 코린토스식으로 설계가 되는구나. 이때부터겠구나. 보시면 되겠죠.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서기 2세기 로마 시대 기둥 높이가 17m, 측면에 2줄, 앞뒷면에 3줄 열주 완공되었다. 코린토스식 주범은 고전기에 등장하였으나 독립적인 위상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 유행에.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겠죠? 언제 유행했다고? 결국 헬레니즘 시대 유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크고 화려함은 적절한 균형을 강조했던 도리스식이나 이오니아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여기서 화려하고 장대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도리스식이랑 이오니아식은 뭐라고요? 이거는 균형. 이거는 균형을 강조를 한다. 근데 얘는 균형보단 화려하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행하지 않았고 결국 언제 유행했다?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하게 되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뒤에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전개 방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쭉 읽고 풀어볼게요. 그리스 건축의 주범이 변화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 다음에 그러한 변화가 지닌 의미를 밝히고 있다. 변화가 지닌 의미라고 하면은 그렇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주범이 변화하게 된 계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죠. 그럼 마지막엔 코린토스인가 그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았나요? 이건 주범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 게 아니라 이 신전이 어떤 주범을 채택할지 그것이 변화한 거니까 1번과는 관련이 없겠죠. 2번 주범들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했다. 장단점을 평가했다. 차이점 비교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공통점이라고 해도,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균형, 이런 것도 뭐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뒤에서 장단점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죠. 1번에서는 왜? 계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 3번. 그리스 건축이 추구한 예술적 지향에 대해서 설명한 후 그런 지향이 그리스 건축의 주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술적 지향, 그리스 건축의 주범에 미친 영향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러면 그 주범에 미친 영향, 주범이 어떻게 됐다? 근데 어떤 것이 주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예술적 지향부터 땡이라서, 그래서 미친 영향이라고 하면 이것도 같이 땡이 되겠죠. 아시겠죠? 4번. 그리스 건축이 주범이 변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변화가 불러일으킨 정치적 갈등. 여기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서 정치적 갈등이라고 하면 에바가 되겠죠. 답은 5번이겠는데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 건축에서 주범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언급한 후 주범의 종류를 제시하고 좋아요. 각각의 주범이 지닌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서 각각의 주범이 지닌 특징은 무조건 맞죠. 그 다음에 주범의 종류도 맞고 주범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까지도 맞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주범이 만들어졌다고요? 그 기둥의 각 부분이랑 엔테블러처라고 했었나? 안 써놨죠? 엔테블러처 맞을 겁니다. 이 엔테블러처의 조합이 외형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서 주범이라는 건축 양식이 만들어졌다. 앞에 거의 맨 앞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니까요. 이에 따라. 그러니까 5번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파괴된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는 사업으로 고전기 대표 건축물이 탄생했다. 어우,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것들 다 앞에 보고 읽어보고 앞에 보고 읽어보고 앞에 보고 읽어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맞고. 그 다음에 2번. 그리스 신전의 외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기둥의 각 부분이랑 그 다음에 기둥 윗부분의 결합 형태다. 자, 이 기둥 위쪽 부분이라면 주두 부분이겠죠. 기둥의 각 부분, 이것도 이제 바로 글에 나와 있었다. 자, 3번.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시스식 주범은 각각 아케이크, 고전기, 헬레니즘 시대에 나타났다. 여기서 도리스식이랑 이오니아식이라고 하면은 둘 다 아케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전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리스랑 이오니아를 묶어서 아케이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코린토스식 주범이 고전기에 나타나서 그때는 유행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때 뭐였지? 헬레니즘 시대 때 이때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답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도리스식 주범, 이오니아식 주범, 코린토스식 주범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사용해서 신전을 건축하기도 하였다. 첫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리스식을 사용했는데 부분적으로 이오니아식 주범이 사용됐었다. 맞는 말이죠. 5번. 코린토스식 주범을 이용한 건축물은 도리스식 주범이나 이오니아식 주범을 이용한 건축물보다 화려했다. 이것은 화려하고 장대하고 복잡하다고, 나머지 두 개는 균형을 추구했는데,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기억 니은이라고 하네요. 기억 니은 이겁니다. 이것도 답을 한번 바로 찾아볼까요? 1번부터 보시죠. 1번. 기억의 주범에서 기둥 몸체에 있는 세로 홈은 날카롭다. 니은의 주범에서는 기둥 몸체에 있는 세로 홈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한다. 위에 부분 한번 읽고 아래 부분 한번 읽으면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기억의 주범을 이용한 건축물의 기둥이 굵어 보인다. 여기서 이오니아식이라고 하면 얇아 보이잖아요. 얇아 보여요. 왜냐면 높이와 지름의 비율 때문에. 그래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낸다라고 했었죠. 2번도 맞는 말. 자, 3번. 기억의 주범에 비해 작달막하고 육중한 인상을 주던. 좋아요.
니은의 주범은 나중에 늘씬하고 유려한 형태로 변했다. 이거 그냥 도리스식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선택지를 짜다가 말들이 꼬였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기억의 주범을 이용한 건축물은 기억의 주범, 니은이죠? 니은의 주범. 이용한 건축물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 맞는 말. 자, 5번. 기억과 니은의 주범은 모두 기둥의 각 부분과 기둥 위에 얹혀있는 엔테블러츠를 결합해서 나타나는 구조상, 장식상의 일정 기준이다. 선택지 짧게 없었죠. 이게 주범은 모두라고 하는데 이 뒤에서 이 기준이다가 주범의 개념이잖아요. 주범의 개념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그 보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가봅시다. 가가 파르테논 신전이랑 나가 에레크테이온 신전이죠. 그러면 우리 1번 선택지부터 보시죠. 가는 주축 없이 기단 위에 기둥을 바로 세웠다. 이것도 다 그냥 일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답으로 가보면 이거는 답을 선생님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해설을 듣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걸 찝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신에서 변형이 되더라도 위에 보고 아래 보고 맞추라 이거예요. 답은 여기 체크해 놓은 대로 4번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맥상 A에서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여기서 이거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문제죠. 이것도 지금 여기서는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답만 알려주면은 몇 번이라고 풀었냐? 1번. 쌤은 1번이라고 풀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